쫄지마 살살해줄게. 쫄리면 뒤지시던가. 당신 한국 특전사라며? 일본의 한 건물 옥상 정원에서 아름다운 미모의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을 향해 도발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가 사쿠라. 철없는 27살, 300년 전통 일본 닌자 명문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출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란 걸. 그렇게 시작된 한국 특전사 출신 남성과 일본 닌자 가문 여성의 자존심 대결. 며칠 후 그녀가 남성에게 던진 한마디. 내가 지면 당신과 사귀어줄게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일본 닌자 종가의 15대 수장이 한국 남자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웃다가 울다가 마지막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빌딩 5층. 창문 너머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혁은 훈련용 매트 위에서 마지막 정리 운동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35살.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출신.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낯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조교 박민수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퇴근해. 내일 새벽 수업 있잖아. 민혁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같은 불빛인데 왜인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CQC 아카데미, 클로스 쿼터즈 컴뱃. 근접 전투수를 가르치는 이 작은 도장이 지금 민혁의 전부였습니다. 5층 건물의 한 호실을 빌려 운영하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인 회원 23명, 교포 회원 12명. 그들에게 실전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3층. 이가 사쿠라는 3층 전체를 사용하는 닌자 체험관의 조명을 하나씩 끄고 있었습니다. 27살. 이가류 닌자 명문가 16대 종가의 외동딸. 그녀의 집안은 300년 동안 일본 닌자술의 정통을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이가 한조는 교토에서 작은 이자카야를 운영하면서도 딸에게 어릴 때부터 닌자의 모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수리검 투척, 은신술, 암살 기법. 사쿠라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고요? 그 전통이 뭔데요, 아버지? 2개월 전 사쿠라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도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 3층 전체를 빌려 닌자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닌자 의상을 입혀주고 수리검 던지기를 체험하게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층 전체를 쓰는 만큼 체험 공간도 넓고 코스도 다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전통을 장사에 팔아먹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사쿠라 씨, 5층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체험관 오픈 첫날 부동산 중개업자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네, 강민혁이라고.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에요. 3년째 월세 한 번 안 밀리고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물어요. 사쿠라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안.
사쿠라가 1층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 평범하게 넘긴 남성 헤어스타일,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깨에서 풍기는 묵직한 존재감. 사쿠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중했습니다. 사쿠라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평생 닌자 훈련만 받아온 그녀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쿠라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리며 다시 한번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쿠라는 1층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자 말대로 예의 바른 사람이긴 하네. 근데 왜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지? 사쿠라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 같아. 혼잣말을 내뱉었지만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쿠라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일찍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5층에서 내려오는 그 남자를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혁이 나타나면 사쿠라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선생님. 사쿠라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그리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문 닫힘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민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쿠라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매일 마주치는데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쿵, 쿵쿵, 5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쿠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건 분명히 격투 훈련 소리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사쿠라는 5층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CQC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3층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사쿠라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요. 네. 밤마다 쿵쿵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밤 훈련 때 소음이 좀 나긴 하는데 바로 방음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쿠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핑계가 생겼어. 그날 이후 사쿠라는 매일 5층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시끄러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음제 추가로 깔았는데 아직도 들려요. 정말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민혁은 매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방음 보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사실 3층에서는 5층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4층이 있었고 이미 민혁이 두꺼운 방음제를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쿠라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만날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층 닌자 체험관이랑 5층 격투기 도장이 사이가 안 좋대. 매일 싸운다던데? 소음 문제래. 결국 건물 관리자가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입주민 8명이 모였습니다. 민혁과 사쿠라는 테이블 양끝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방음 보강을 최대한 했습니다. 더 이상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쿠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끄럽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민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층에서 5층 소리가 들린다면 4층에서는 더 크게 들려야 하는데요. 4층 입주자분은 어떠세요? 4층의 회계사무소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소음 때문에 불편한 적 없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쿠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사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저랑 대결해요. 네. 닌자 기술이 군대 무술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이기면 당신이 이 건물에서 나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리자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사쿠라 씨, 그건 좀. 하지만 사쿠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쫄았어요? 강민혁 씨?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가 선생님이 이기면 제가 나가죠. 그럼 제가 이기면요? 사쿠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당신이 이기면 제가 더 이상 항의 안 할게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리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대결은 언제, 어디서 하실 겁니까? 사쿠라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옥상에서요. 민혁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사쿠라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긴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사쿠라는 체험관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보 같아 나도. 소음 핑계로 매일 찾아가고 이제는 대결까지 신청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닌자 가문이 외동딸. 친구 하나 없이 훈련만 하며 자란 그녀에게 이 감정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내일 꼭 이겨야 해. 사쿠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하지? 그가 정말 이 건물에서 나가면?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보 같아 정말. 그녀는 옷장을 열고 내일 입을 옷을 입어봤습니다. 검은색 랩 스타일의 닌자 도복이었습니다. 깊게 파인 부인에게 허리를 감싸는 벨트가 달린 세련된 디자인. 닌자 가문의 전통 훈련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옷이면 좀 예뻐 보이려나. 사쿠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5층 아카데미. 민혁은 훈련용 나이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관장님, 내일 대결 진짜 하시게요? 응. 근데 3층 그 여자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음도 안 나는데 매일 항의하고. 민혁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민수야,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기다려지더라고. 네?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민혁은 창문 너머로 3층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이상하게 작고 시비를 거는 그 여자. 근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도쿄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3층과 5층.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옥상에서 운명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빌딩 옥상에는 이미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까지 합쳐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옥상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2m. 한쪽에는 대나무 화분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돌길과 자갈이 깔려 있었고 정자 옆에는 커다란 바위 2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도착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검은 트레이닝 바지. 단순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 날카로운 턱선.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티셔츠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옥상에 모인 여성 입주민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5층 격투기 관장이래. 와, 진짜 잘생겼다. 군인 출신이라던데 어쩐지 분위기가 달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이가 사쿠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은색 랩 스타일의 닌자복이었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이 쇄골을 드러냈고 허리를 감싸는 벨트가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 라인을 간조했습니다. 뒤로 묶은 긴 흑발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새하얀 피부, 오똑한 코, 붉은 입술. 마치 무협 영화에서 튀어나온 여검객 같았습니다. 우와.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예쁘다. 저런 사람이 닌자라고? 영화배우 아니야? 사쿠라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민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주변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진짜 드라마 같다. 얼굴 조합 미쳤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가 선생님. 사쿠라가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건물 관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럼 대결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총 3종목으로 진행하며 2승을 먼저 하는 쪽이 최종 승자입니다. 관리자가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투척 정확도 대결. 15m 거리의 표적판에 5발을 던집니다. 급소 5곳, 목, 심장, 눈, 신경총, 대퇴동맥을 겨냥합니다. 정확히 맞추면 1.5cm 이내, 오차는 0.5점입니다. 사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암기 투척. 이건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수리검은 그녀 손의 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내 거야.
조교 박민수가 옥상 끝에 사람 형태의 표적판을 세웠습니다. 급소 5곳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먼저 도전하실 분? 사쿠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녀는 허리춤에서 수리검 5개를 꺼냈습니다. 검은 금속이 석양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이가류 가문 대대로 내려온 특제 수리검이었습니다. 사쿠라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목. 휙! 수리검이 날아가 정확히 목 표시에 꽂혔습니다. 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휙! 역시 정중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눈. 휙! 조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경총. 휙! 완벽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퇴동맥. 사쿠라가 마지막 수리검을 던졌습니다. 휙! 탁! 수리검이 표적에 꽂혔지만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5cm 오차, 0.5점입니다. 관리자가 외쳤습니다. 사쿠라가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총 4.5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이가 사쿠라 선수 총 4.5점.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저게 진짜 닌자 실력인가? 수리검을 저렇게 정확하게 던지다니. 사쿠라가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암기는 우리 전문이에요. 강민혁 씨도 잘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투용 나이프 5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혁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목. 휙! 나이프가 날아갔지만 표적 중심에서 3cm 벗어났습니다. 0.5점. 두 번째 심장. 휙! 이번엔 정확히 맞았습니다. 1점. 세 번째 눈. 휙! 7cm 오차. 0점이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투용 나이프와 수리검은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리검은 투척용으로 설계되어 균형이 완벽했지만 나이프는 찌르고 베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경총. 휙! 4cm 오차. 0.5점. 다섯 번째 대퇴동맥. 휙! 6cm 오차. 0점. 강민혁 선수 총 3점. 관리자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닌자가 이겼네. 역시 암기는 닌자지. 사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1대 0이네요. 역시 투척은 제 전문 분야예요. 민혁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가 선생님의 수리검 실력은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사쿠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변명도 없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그의 모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300년 이가류의 기술이니까요. 사쿠라는 괜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 그 미소에 사쿠라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바보 같아. 대결 중인데 왜 자꾸 두근거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종목은 내가 이겼어. 2종목도 이기면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기면 그가 정말 이 건물에서 나가는 거잖아. 사쿠라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근접 제압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의 관중들은 더욱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종목 소식을 듣고 다른 층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종목, 근접 제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외쳤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닥에 3초간 눕히면 승리. 두 판 1선 승제입니다. 단 타격은 금지. 관절기와 넘어뜨리기만 허용됩니다. 민혁과 사쿠라가 옥상 중앙에 마주 섰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흰색 티셔츠의 민혁과 검은 도복의 사쿠라. 대비되는 색깔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 두 사람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시작. 사쿠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닌자 특유의 낮은 자세로 순식간에 민혁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빨랐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스치듯 민혁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났습니다. 빠르다.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쿠라가 민혁의 왼쪽 다리를 노렸습니다. 발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민혁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시도했습니다. 팔꿈치를 꺾어 바닥에 눕히려는 기술이었습니다. 흑! 민혁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사쿠라의 관절기는 정확했습니다. 300년 이가류의 채술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급소와 관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순수한 힘, 707 특수임무단에서 갈고 닦은 근력이었습니다. 민혁이 강제로 사쿠라의 관절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쿠라가 당황했습니다. 민혁이 그녀를 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동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관리자가 카운트했습니다. 1라운드 강민혁 승.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힘싸움은 남자가 이기는구나. 근데 저 여자도 대단하다. 거의 제압할 뻔했잖아. 사쿠라가 일어나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라운드.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요.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2라운드. 이번에는 사쿠라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힘으로 밀린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안 돼. 기술로 이겨야 해. 사쿠라가 민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공격 타이밍을 노리며 압박했습니다. 민혁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패턴을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1분이 흘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때 사쿠라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의 뒤쪽으로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닌자 특유의 은신 스텝이었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혁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사쿠라의 발이 민혁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어깨를 밀었습니다. 쿵! 민혁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쿠라가 재빨리 그의 등 뒤에서 목을 감쌌습니다. 초크홀드. 이대로 3초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나. 관리자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됐어. 이번엔 이긴다. 둘. 그녀가 힘을 주어 민혁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손이 사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는 있는 힘껏 눌렀지만 민혁의 상체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민혁이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쿠라의 팔을 강제로 풀어냈습니다. 다음 순간 민혁이 몸을 돌려 사쿠라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사쿠라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2라운드 강민혁 승. 이 종목 최종 승자 강민혁.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쿠라는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졌다. 힘으로 졌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쿠라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제압한 손.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이 사쿠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가 선생님의 채술, 정말 대단했습니다. 뒤에서 잡혔을 때 솔직히 당황했어요.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칭찬 안 해도 돼요. 진 건 진 거니까. 하지만 그녀의 귀가 빨개진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1대1 동점입니다. 3종목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그때 민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모두의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습니다. 3종목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오늘 2종목으로 체력 소모가 컸고 이가 선생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사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도망치는 거예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종 종목은 제대로 된 컨디션에서 하고 싶어서요. 이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사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나를 배려하는 거야?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사쿠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럼 3종목은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결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쉽다. 3종목도 보고 싶었는데. 근데 둘이 분위기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게. 싸우는 거 맞아? 민혁과 사쿠라만 옥상에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가 선생님. 뭐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쿠라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유난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바보. 사쿠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3종목 꼭 이길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옥상을 나갔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눈이 가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대1.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대결과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사쿠라는 체험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이 수리검을 던지는 걸 지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옥상에서의 대결이 맴돌았습니다. 그의 손,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그 크고 단단한 손. 선생님, 이렇게 던지는 거 맞아요?
손님의 질문에 사쿠라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손목 스냅을 좀 더 주세요. 체험관 문을 닫고 나서도 사쿠라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거리다가도 5층 버튼에 손이 가다가도 결국 3층 버튼만 누르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가서 말 걸면 되잖아.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음 핑계로 찾아가던 건 이제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 사쿠라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닌자 훈련만 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연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가류의 후계자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는 감정을 숨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바보 같아. 사쿠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긴 흑발, 또렷한 이목구비.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써먹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꼭 말 걸어야지. 사쿠라는 결심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고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30분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심플하고 섹시한 하늘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하잖아.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풀었다 묶었다 반복했습니다. 저녁 7시 사쿠라는 드디어 5층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닌자 훈련을 받을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훈련을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이가 선생님? 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해. 지금 말해. 저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말하고 나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씻고 나올게요. 네. 사쿠라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됐어. 말했어. 10분 후 민혁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린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사쿠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조용한 이자카야가 있어요. 거기로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사쿠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혁에게서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오늘 체험관 손님 많았어요? 민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꽤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아서.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이자카야는 빌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나무 간판에 하나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사쿠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나무 인테리어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운터석과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사쿠라-짱.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랑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민혁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호, 남자친구인가? 사쿠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건물 사람이에요. 민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한국 사람이구나. 어서 와. 카운터에 앉아. 두 사람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쿠라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시미가 진짜 맛있어요. 야키토리도 추천해요. 그럼 이가 선생님 추천대로 할게요. 사쿠라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시미 모듬이랑 야키토리 5꼬치, 그리고 사케 한 병 주세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건배. 사케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민혁이 사시미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좋은데 아시네요. 도쿄 올라와서 혼자 찾아다녔어요. 외로울 때 여기 오면 할아버지가 잘해주셔서. 사쿠라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외로울 때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사쿠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술 때문인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쿠라가 화제를 돌리려고 사케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참, 3종목. 네. 3종목을 지금 하면 어때요? 민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이요? 여기서요? 사쿠라가 사케 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술 대결이에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근데 상품이 뭐예요? 사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 지금 아니면 언제 말해. 내가 지면. 사쿠라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귀어 줄게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사쿠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잖아요. 내가 지면 강민혁 씨랑 사귈게요. 이자카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운터 안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척했습니다. 민혁이 사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결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제가 지면 뭘 걸어야 하죠? 사쿠라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가 지면 제 말 뭐든 하나 들어줘요. 좋습니다. 민혁이 사케 병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케 4병 더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청춘들아. 테이블 위에 사케 5병이 놓였습니다. 사쿠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 사케는 자신 있어요. 각오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기면 핑계가 생기는 거야. 지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어떻게 되든 오늘 밤은 그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첫 번째 병.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케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혁 씨, 왜 일본에 왔어요? 민혁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요. 그냥은 없죠. 한국에서 특수부대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일본에서 작은 도장을 운영해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케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사쿠라도 따라 마셨습니다. 두 번째 병, 사쿠라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피부가 붉게 물드니 더 예뻐 보였습니다. 민혁도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안 말해줄 거예요?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중이었어요. 인질 구출 작전. 제가 포인트맨이었고 뒤에 동료가 있었어요. 민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적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피했는데 뒤에 있던 동료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쿠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앞에서 죽었어요. 제가 못 막았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제가 먼저 봤으면. 민혁이 사케를 원샷했습니다. 그 후로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그 친구 얼굴이 보였어요. 왜 나를 못 구했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사쿠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민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비겁하죠? 특수부대 출신이 도망치다니. 사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네. 그건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사쿠라가 민혁의 잔에 사케를 따랐습니다. 저도 도망쳤으니까요. 세 번째 병. 이번에는 사쿠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가류 16대 종가의 외동딸.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실상은. 사쿠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했어요. 수리검 1000번, 채술 300번, 은신술 연습.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그녀가 사케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이가류의 후계자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매일 들었어요.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사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숨기는 법만 배웠어요. 표정 관리.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민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닌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 사쿠라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도 만들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쿄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네 번째 병. 두 사람의 취기가 점점 올라왔습니다. 사쿠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민혁의 표정도 평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강민혁 씨. 네. 저 강민혁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민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쿠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봤을 때 인사하는데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음 핑계로 찾아간 거예요. 바보 같죠?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말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혁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쿠라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강민혁 씨예요. 이자카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운터 뒤에 할아버지도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이가 선생님, 사쿠라. 네, 사쿠라라고 불러요. 선생님 말고. 민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쿠라 씨. 그 이름을 부르자 사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5번째 병. 사쿠라가 잔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한 잔 더. 그녀가 원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워. 사쿠라가 휘청거리며 민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혁이 당황하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쿠라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빙글빙글. 사쿠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의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미안. 내가 졌네. 사쿠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술 대결. 내가 먼저 쓰러졌으니까. 진 거잖아.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약속했으니까. 사쿠라가 민혁의 옷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따뜻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쿠라는 잠들었습니다. 민혁은 어깨에 기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얼굴이 술기운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퉁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쁘다. 민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산할게요. 민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좀 잘 부탁해. 도쿄 와서 혼자 고생 많이 했어. 네, 알겠습니다. 민혁이 계산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사쿠라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이자카야를 나서자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사쿠라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으응, 추. 민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상태로 빌딩에 데려가면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사쿠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민혁은 옆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별이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민혁은 옆에서 잠든 사쿠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민혁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소음 핑계로 찾아올 때마다 속으로는 기다렸습니다. 퉁명스럽게 구는 게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나도. 민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좋아했어요, 사쿠라 씨. 잠든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서 사쿠라가 눈을 떴습니다. 응? 흐릿한 시야에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따뜻한 재킷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디지, 여기? 사쿠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쿠라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깨셨어요? 민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사쿠라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술 대결, 고백, 오빠 따뜻해. 사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저 뭐라고 했어요?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많이 하셨죠. 뭘 많이 했는데요?
사쿠라가 벌떡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모양이었습니다. 민혁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사쿠라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술 대결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대로. 사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귀어야죠. 민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술 취해서 한 말인데요. 사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에요. 취중진담. 그녀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진짜로 강민혁 씨 좋아해요. 술 때문에 한 말 아니에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사쿠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5층에 누가 사는지. 한국에서 온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했어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주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겠고 자존심 때문에 퉁명스럽게만 굴었어요. 사쿠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음 핑계도 다 거짓말이에요. 3층에서 5층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만날 핑계가 필요했어요.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4층에서 안 들린다고 했을 때 눈치챘어요. 사쿠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쿠라 씨가 올 때마다 기다렸거든요. 사쿠라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쿠라 씨 좋아했어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부터. 사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퉁명스럽게 구는 게 오히려 귀여웠어요. 매일 소음 핑계로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는 기뻤어요. 오늘도 왔구나 하고. 민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쿠라 씨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쿠라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바보. 그럼 진작 말하지. 사쿠라 씨도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쿠라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사쿠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사쿠라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사쿠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이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이가 사쿠라. 거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원 입구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기름기 흐르는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사쿠라.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쿠로사와. 민혁이 본능적으로 사쿠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시죠? 쿠로사와가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가 사쿠라의 약혼자야. 넌 누구지?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약혼자요?
사쿠라가 민혁의 팔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약혼에 승낙한 적 없어요. 쿠로사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승낙?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아버지가요? 사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쿠로사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내가 교토에 갔었지. 내 아버지 이가 한조를 만났어. 이가류의 명성을 이을 사위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 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건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가류의 비전서와 암기 제작 도구도 이미 내 손에 있어. 사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비전서를. 어떻게? 내 아버지가 빚이 좀 있더군. 이자카야 장사가 안 되나 봐. 내가 도와줬지. 대신 담보로 비전서를 받았어. 쿠로사와가 손가락으로 사쿠라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넌 내 거야. 이가 사쿠라. 순순히 따라와. 민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쿠로사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넌?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승낙하지 않은 약혼은 무효해요. 그리고 담보로 물건을 빼앗은 건 불법이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쿠로사와가 껄껄 웃었습니다. 경찰? 증거가 있어? 계약서는 합법적으로 작성됐어. 변호사 10명이 검토했지. 그가 손짓을 했습니다. 이 자식 치워.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쿠라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민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사쿠라 씨, 뒤로 물러나세요. 민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그의 등 뒤로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혁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흑!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혁이 그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1초.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민혁은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뻗었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꺼!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초. 세 번째 남자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민혁이 팔로 막아내고 상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몸을 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남자의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7초. 네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경찰들이 쓰는 3단봉이었습니다. 죽여버린다. 남자가 3단봉을 휘둘렀습니다. 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가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3단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혁이 남자의 팔을 꺾으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15초. 4명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숨 하나 거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셔츠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쿠로사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 민혁이 쿠로사와를 바라봤습니다. 더 부를 사람 있으면 부르세요. 기다릴게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쿠로사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이가 사쿠라 씨의 남자친구예요. 사쿠라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남자친구.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쿠로사와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나지. 하지만 이가 사쿠라, 잘 들어. 3일이야. 3일 안에 답을 줘. 사쿠라가 소리쳤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싫다고요. 쿠로사와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아버지 이자카야는 끝이야. 빚 독촉 들어갈 거야. 300년 이가류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꼴을 보고 싶어? 사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쿠로사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3일이다. 나한테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빚은 없던 일로 해줄게. 비전서도 돌려주지. 그가 부하들을 이끌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사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쿠라 씨. 민혁이 급히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쿠라 씨, 진정하세요. 어떡해요. 비전서도 빼앗기고 빚까지. 사쿠라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도쿄로 안 왔으면,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민혁이 사쿠라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곧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사쿠라 씨 탓이 아니에요.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 쿠로사와란 놈이에요. 사쿠라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사쿠라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민혁이 그녀를 더 꼭 안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민혁이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쿠라 씨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민혁 씨, 민혁이라고 불러요. 아까 오빠라고도 했잖아요. 사쿠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술 취해서.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술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라며요. 사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혁 씨. 네. 정말 도와줄 거예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 여자친구잖아요. 그 말에 사쿠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자친구.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바보. 고백도 제대로 안 하고.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할게요. 사쿠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가 사쿠라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혁이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사쿠라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교토로 가요. 네. 아버지를 만나야죠. 상황도 파악하고 대책도 세워야 해요.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쿠로사와 말이 사실인지. 민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같이 찾으면 돼요. 사쿠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빌딩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 씨도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다 멈췄습니다. 민혁 씨. 네. 사쿠라가 돌아서서 민혁의 뺨에 가볍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그리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민혁은 그녀의 빨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쿠로사와. 그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민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과 사쿠라는 도쿄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토행 신칸센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민혁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쿠라 씨. 네. 교토 가기 전에 먼저 끝내고 가요. 사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끝낸다니요? 민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쿠로사와요. 아버지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문제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사쿠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 사람 일본 최대 보안업체 회장이에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민혁이.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민혁이. 오랜만이다. 일본에서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근데 형,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민혁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쿠로사와 시큐리티라고 알아요? 거기 뭐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쿠로사와? 그 업체 유명하지. 왜? 좀 털어봐 줄 수 있어요? 야, 너 뭔 일이야? 민혁이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대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저녁까지 보내줄게. 그 새끼 깨끗하지 않아. 예전부터 소문 있었거든. 고마워요, 형. 전화를 끊은 민혁에게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707시절 선임이에요. 지금 한국 대사관 보안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쿠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맥이.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기다려줘요. 내일이면 끝나요. 그날 저녁, 민혁의 핸드폰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쿠로사와 시큐리티의 불법 행위 기록이었습니다.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폭행 교사. 증거가 꽤 많았습니다. 민혁이 파일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사쿠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혁 씨, 저도 같이 갈래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해요. 사쿠라 씨는 여기서 기다려줘요. 하지만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내고 올게요. 사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해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오후, 민혁은 시부야에 있는 쿠로사와 시큐리티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쿠로사와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 없으시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민혁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바로 만나실 겁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뒷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언가 속삭인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세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쿠로사와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왔군. 쿠로사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기는 있네. 혼자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민혁이 천천히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쁘실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쿠로사와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협박하러 온 건가?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거래하러 왔어요. 거래? 이가 사쿠라한테서 손 떼세요. 그럼 이건 없던 일로 합니다. 쿠로사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걸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쿠로사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일본 최대 보안업체 회장이야. 변호사도 10명 있고 정치인 인맥도 있어. 이 정도 가지고. 민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쿠로사와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혁이 책상을 돌아 쿠로사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뭐야? 민혁이 넥타이를 잡아당겨 쿠로사와의 얼굴을 자신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민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래 싫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회장님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쿠로사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남자의 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쿠로사와는 수많은 싸움꾼들을 봐왔습니다. 그의 보안업체에는 전직 야쿠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눈, 전장을 경험한 눈, 쿠로사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 넥타이를 놓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3일이라고 하셨죠? 내일까지 답 주세요. 사쿠라 씨한테 직접 연락하시고요. 민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쿠로사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저 남자 뭐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혁이 사쿠라의 체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쿠라가 달려왔습니다. 민혁 씨, 괜찮아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내일이면 연락 올 거예요. 사쿠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민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사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민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요. 다 끝났으니까. 창밖으로 도쿄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쿠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쿠로사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사쿠라가 숨을 멈췄습니다.
쿠로사와가 말했습니다. 결혼건 없던 걸로 하지. 내 아버지한테도 연락할 거야. 다 끝난 거다. 사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쿠로사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쿠라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난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사쿠라 씨. 민혁 씨. 고마워요. 정말. 사쿠라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쿠라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사쿠라가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2개월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요. 사쿠라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쿠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 2개월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쿠로사와한테 연락받았다. 결혼건 없던 걸로 한다고. 네. 무슨 일이냐? 그자가 갑자기 왜 물러선 거냐? 사쿠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도와준 사람?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조가 물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한국 사람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이고 지금은 이 건물에서 격투기 도장을 운영해요. 다시 침묵. 사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한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도쿄 간다. 네. 그 남자 만나봐야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쿠라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온다고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쿠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 만나보겠대요. 내일 온대요. 민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내일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사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 무서워요.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웃어주신 분이에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쿠로사와보다 무섭겠어요? 사쿠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가 100배는 더 무서워요. 민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다음 날 오후 빌딩 1층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기모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곱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짧게 깎은 흰 머리, 날카로운 눈매. 62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한 체격이었습니다. 이가 한조. 300년 이가류 15대 종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닌자 체험관 문이 열렸습니다. 사쿠라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살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네. 잘 먹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개월간 연락 한 번 없던 부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냐?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에 있어요. 데려올게요. 잠시 후 민혁이 체험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조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자세가 바르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 한조는 수십 년간 사람을 봐왔습니다. 첫눈에 상대의 그릇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군. 민혁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혁입니다. 한조가 물었습니다. 내가 쿠로사와를 물러서게 한 놈이냐? 네. 어떻게 했냐? 민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경고. 다시 사쿠라 씨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한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통했나? 네. 한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자가 겁을 먹었다는 거냐? 쿠로사와가? 네. 민혁이 한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쿠라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한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고 들었다. 네. 왜 그만뒀냐? 민혁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그 후로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한조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나? 네. 도망쳤습니다. 민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한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다. 민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조가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동료를 잃는 건 어떤 것인지 나도 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건 약한 게 아니야. 인간인 거지. 그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도망친 후에 어떻게 사느냐다. 넌 여기서 다시 일어섰고 내 딸을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한조가 사쿠라를 바라봤습니다. 사쿠라. 내 아버지. 이 남자가 좋으냐? 사쿠라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개월 전에 내가 도쿄 간다고 했을 때 화가 났다. 300년 이가류의 후계자가 전통을 버리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쿠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깨달았다. 내가 틀렸더구나. 사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한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죽고 난 무서웠다. 너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만 했다. 내 마음은 보지 않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사쿠라. 좋은 아버지가 못 돼서. 사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조가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연락도 안 하고. 괜찮다. 다 괜찮다. 민혁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후 한조가 사쿠라를 놓아주고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딸 부탁하네. 민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교토로 와라. 둘이서 제대로 인사받아야겠다. 사쿠라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한조가 문을 열고 나가다 멈췄습니다. 사쿠라. 네. 체험관 잘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나갔습니다. 사쿠라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했어.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민혁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사쿠라 씨. 민혁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민혁과 사쿠라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대결했던 그 옥상이었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대결했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지마, 살살해줄게. 무서우면 꺼지시던가. 사쿠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건 잊어버려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못 잊어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사쿠라가 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나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잠시 후 사쿠라가 민혁에게 기댔습니다. 민혁 씨. 네. 고마워요. 내 운명을 바꿔줘서. 민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요. 사쿠라 씨 덕분에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요. 사쿠라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키스해도 돼요? 사쿠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공원에서 물어봤잖아요. 아직도 답 안 받았어요?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땐 쿠로사와 때문에 못했잖아요. 사쿠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민혁이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도쿄의 야경 아래 옥상에서 첫 번째 키스였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떨리지만 행복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사쿠라가 민혁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민혁이 웃었습니다. 또 오빠예요?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사쿠라가 그의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민혁이 그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사쿠라.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0년 닌자 명문가의 딸과 한국 특수부대 출신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옥상에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어울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재밌는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어울림 드림